재건축 분담금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 소유주 조합원들이라면은 분담금을 얼마까지 용인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익빛이 지금 사진에 보입니다. 말이 굉장히 많죠. 언론들은 이때다 싶어서 지금 물어뜯기 바쁩니다. 자, 물어뜯기 바쁘다. 이것은 지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미친 분담금의 조합원들 패닉. 국내 지금 정비업체, 정비사업, 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담금이 나온 곳이 여기가 바로 가장 많은 이게 삼익빛입니다. 삼비라고 얘기할게요. 삼익빛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담금이 많이 나온 거. 1:1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레미안 첼리투스가 있습니다. 레미안 첼리투스도 평당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평당 2,000만 원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 사업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이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정비 사업에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라거나 아마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이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설계가 아닙니다. 지금 삼익빛이 사람들은 설계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죠. 이 설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가 가장 좋은 베스트 안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도 또 싸움 계속 일어납니다. 층수에 따라서 싸움 나고 배정에 따라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풀 조망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간섭 조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입주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하나가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또 문제 생기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뭡니까? 네, 속도입니다. 속도. 사업 속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네,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업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비업체. 어떤 정비업체와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조합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합, 네, 조합이 속도전을 추구하는 조합이냐, 아니면은 그 조합과 같이 일을 하는 정비업체가 어떤 정비업체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론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사업성이란 문제죠. 얼만큼 사업성을 확보하느냐. 자, 이것은 이제 1번이라고 보게 되면은 사업성은 2번입니다.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고급화가 안 됩니다. 고급화라는 것은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분담금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 분담금이 결국에는 올라가겠죠. 네, 이 분담금이라는 이제 지금 분담금이 나오고 이 분담금은 결국 어떻게 되냐? 높게 나오게 되면 시세가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그 사업성에 받쳐주는 어떤 기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업성에 받쳐주는 기둥은 속도전이라는 겁니다. 속도전.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지금 속도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죠.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무조건 속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있고 대략 3년이라는 기간 볼게요. 네, 조합 설립 이후 이 기간이 10년이라고 볼게요. 자, 3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을 때 이것은 분명히 분담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담금이 차이 납니까? 공사를 3년 만에 끊는 거하고 네, 시작부터 10년에 끊는 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조합 사무실 운영비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수. 3년 동안 맞이하는 변수가 두 가지 정도라 봅시다. 여기는 금리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공사비 인상도 있을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그런데 10년 동안 맞이하는 변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20개입니다. 20개. 20개의 변수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 변수에 따라서 분담금이 좌우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무조건 속도전이란 겁니다. 이 속도전이 뒷받침돼야지 무엇이 된다? 사업성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비사업을 한번 해본 사람들, 정비사업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비업체란 거죠. 어떤 정비업체? 그 다음에 조합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조합장, 조합의 스타일 이 두 가지의 어떤 합이 만들어져야지 사업의 속도전이 붙고 그 속도전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삼입비치 같은 거는 뭐 설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또 배정의 문제 싸우고 또 층위에 따라서 배정 왜 나는 이 동이 갔냐? 저 내가 먼저니 많이 어차피 뭐 순서는 간평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간섭 조망이냐, 풀 조망이냐, 연구 조망이냐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차피 사람의 욕망은 다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토지, 그 다음에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한정된 면적 안에서의 건축을 만들기 때문에 불만은 끊임이 없다.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담금 8억이라니 실화냐 집주인들 당황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떤 고민을 할 겁니까? 이겁니다. 현금 청산. 자 현금 청산 내가 분양 신청을 하느냐 포기하느냐. 그 포기하게 되면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되겠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다주택자가 문제가 되겠죠. 내가 다른 곳에 있는 다주택자. 자 여기서 만약에 차익이 있다 그러면은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될 겁니다. 현금 청산할 때. 그런데 현금 청산 정비 사업에 있어서 양도세는 이것이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경우는 현금 청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삼입비치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둔촌 주공보다 지금 조합원 분양가 높다. 조합원 분양가 높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네, 분담금이 많다는 얘기죠. 분담금.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높으면서 분담금 낮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간평금액입니다. 간평금액도 같이 높으면 돼요. 그러면 간평금액과 사이에서 종전자산이죠. 그럼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입니다. 그 사이에서 남는 차익이 분담금이기 때문에 간평금액이 높아야 되는데 간평금액을 높일 수 없다. 네, 높일 수가 없죠.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삼입비치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자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성이 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차익이 있다 그러면은 현금 청산도 많이 고민할 것 같아. 왜? 양도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감면이 안 되죠. 그런데 정비 사업의 경우는 양도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삼익비치와 우리가 가장 유사한 단지가 어디입니까? 네,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4,500만 원 통보됐죠. 미리당.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있다면 4,900만 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눌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4,500 조합원, 그다음 일반 분양가는 4,900 돼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저는 이거 분담금이 나온 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100%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뭐 74에서 84 가는데 8억 3천이 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더 늘어난다. 왜? 공사비가 더 올랐죠. 이거 자재값 더 올랐죠. 네, 그다음에 금융비 이거 나중에 다 계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또 늘어납니다. 네, 지금 설계 변경에 따른 기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계산하게 되면은 74에서 84 가는 거는 10억은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삼입비치와 가장 유사한 단지가 어디입니까? 네, 내미안 원벨리입니다. 이 삼입비치와 가장 어떻게 유사하냐? 면적도 비슷하죠. 크기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세대수도 비슷하고 네, 처음에 원한대로 따진다면은 일반 분양 수도 똑같습니다. 일반 분양. 자, 모든 것이 다 비슷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버렸죠. 원밸리 같은 경우는 84에서 84 가는데 얼마입니까? 국평으로 2억 7천 대략. 네, 지금 공사비 오르기 전에 2억 7천 정도.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고 삼입비치 같은 경우 국평 가는데 기본적으로 7억 정도. 네, 이것이 완전히 다르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3배 정도. 네, 그 2~3배가 넘죠. 2.5배에서 이제 나중에 공사비라든가 나중에 추후 지연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자 이런 것들을 다 이주 철거 다 계산하게 되면은 이주비 다 계산하게 되면은 3배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속도전이라는 것이다. 속도.
네, 어떤 정비업체와 어떤 조합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벨리도 보시면은 공사비 2,100억 올려달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공사 자재값이 올라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이 됐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어떻게 되냐? 네, 지금 조마조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5천만 원 때문에요. 네, 5천만 원에서 결국에 8천만 원이 넘어가 버렸죠. 자, 이 5천만 원에 세대당 부과되는 거 2억 7천에서 이거 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대략 보면 2억 7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늘어났다. 이것 때문에요. 원벨리 조합원들이 허리띠 메고 머리띠 메고 싸매고 네, 길거리에서 항쟁을 했습니다. 이 부자들이요. 분담금 추가로 5천만 원 더 나온다고 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굉장히 민감하다. 돈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 사람들이 100억대, 200억대 부자라고 해서 5천만 원 쉽게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담금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위피체도 이거 분담금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 논리입니다. 네, 내라. 못 내죠. 못 냅니다. 이게 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강남의 이 알짜 서초, 이 반포에 있는 이 알짜 땅에 있는 사람들도 5천만 원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부산이라는 이 주로 이제 그런 부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속도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다. 아까도 3위 피치 한번 보셨을 겁니다. 네, 자 아까 3위 피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위 피치 조합원 분야가 4,500, 일반 분야가 4,900이죠. 자 그런데 원벨리 볼게요. 크기도 그다음에 세대수도 일반 분양도 비슷했던 원벨리 조합원 분양가는 5,900.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오히려 더 낮습니다. 5,600. 네, 이거는 일반 분양가죠. 우리가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다 보니까 종우자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5,668만 원 일반 분양가. 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인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3위피치와 다른 거는 이게 간편 금액이 크죠. 이 땅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간편 금액이 높기 때문에 분담금은 2억대, 네, 84에서 84 가는데 이때까지 공사비 오르기 전에는 2억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지금 같은 평수로 가는데 2억에서 3억 정도, 84 정도죠. 그래서 8평 늘리는 거는 4에서 6억 정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합 총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지금 공사비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상가를 통으로 하도 난리치니까 나 5천만 원 못 주겠다는 거예요. 통매각으로 결정된 겁니다. 이게 통매각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도 5천만 원 추가 분담금 느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2억에서 2억 몇천만 원밖에 84 타입에서 84 가는데 2억 원대 2억 원에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5천만 원 내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난리치다 보니까 상가 통매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담금의 문제는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이 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을 하냐. 좋은 정비업체를 만들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이 빨리 속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둔촌주공 사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둔촌주공. 3억 5천 달한다고 하면서 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원래는 이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기 전에 사업 속도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안 걸렸죠. 그리고 이거는 워낙 사업성이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사업성이 워낙 좋아서 이 분담금이 1억도 안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3억 5천까지 가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업 기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속도전을 못하고 시간을 끌어버렸습니다. 자재값 올라갔다고 난리치고 조합장 바꾼다고 난리치고 자 그러면서 시간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공사 중단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모든 자재비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사업 기간에 따라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업 기간이 짧냐 길냐에 따라서 변수라는 부분들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이 변수가 들어닥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다. 사업 속도를 높여야 된다. 기간을 줄여야 된다. 자 사업 기간이 길면은 변수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무엇이다? 무조건 속도전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성이 받쳐줘야지 고급화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명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둔촌주공조합은 2년 전에는 1억 원 증가가 싫어서 네.
분담금이야 1억 원, 1억 원이죠. 아까 원밸류 5천만 원 때문에 난리 쳤는데, 자,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둔촌주공도 이거 조합을 해임했어요. 이 해임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3억 5천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 3억 5천이 돼버린 겁니다. 이 조합장을 끌어내리고 속도전을 포기를 해버렸다.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기관이 속도전을 만들지 못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버렸고, 그리고 자재값 올라가고 변수를 맞아버린 거죠. 공사 중단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분담금을 낼 수 있느냐, 이 답이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답은 둔촌주공이 만들었다 봅니다. 평당 1,000입니다. 평당 1,000. 지금의 경제사정, 물가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앞으로 미래에는 또 어떻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잘 사냐 못 사냐, 강남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평당 1,000 이상이, 저는 평당 1,000만 원까지가 이거는 저는 마지노선이라 봅니다. 마지노선. 그러니까 84 타입에서 우리 34평입니다. 34평에서 34평으로 지금 종전자산, 종우자산 이거 새 아파트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분담금을 내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냐, 이 범위가 바로 평당 1,000, 그러니까 3억 4천이라는 얘기죠. 3억 4천.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3억 5천이 넘어간다. 34평에서 34평으로 넘어가는데 3억 4천 평당 천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제 갈등이 유발되고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속도전이다. 그래서 정비업체가 중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지금 분담금이 더 늘어났죠. 네, 1억에서 1억 5천에서 추가로 분담금 늘어나다 보니까 3억 5천이 됐다. 이제 이것은 마지노선이다. 이 사람도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담금이 더 늘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결국에는 뭡니까? 조합원들이 무엇이다? 공사 재개됐죠. 그다음 사업 속도 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 마지노선이 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있어서 낼 수 있는 범위는 저는 평당 1,000이다. 네, 평당 1,000. 50평이 50평 하는데 5억. 마지노선이다. 34평이 34평 하는데 마지노선 3억 4천, 뭐 3억 5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분담금이라는 문제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기결되나? 맨 마지막 꼭대기로 가게 되면은 무엇이다? 네, 상위. 여기서 이제 하나 둘씩 변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은 속도전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은 속도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